계속되는 여야의 물밑 협상과 대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정상화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 와중에 안철수 의원이 정치 세력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 측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측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기자회견이 이제 안철수 의원과 그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송호창 의원 두 분의 공동 기자회견 형태로 돼 있고, 그렇죠. 보도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예. 거기 내용을 보면은 누구를 향해서 하든 어느 국민들이든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구절들이 많아요. 예.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뭐? 외국 언론은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젊은이는 일자리를 잃고 노인들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안철수 의원은 나타나지 않고 송호창 의원만 나타나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예. 정치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 형식과 이 격식입니다. 그럼요. 이런 거는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예. 그 전날 황우여 대표와 김만길 대표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155명과 127명을 속된 말로 하면 거느린 예. 공당의 대표들은 나이도 지긋한 분들이 모여서 국가에 대한 대사를 어쨌거나 입장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안철수 의원은 무슨 까닭으로 거기를 나타나지 않고서 송호창 의원이 대독을 하는지 아니면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독자 세력화 방침 때에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것인지, 자, 국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이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 중요합니까? 본인의 독자 세력화가 더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죠. 이거는 정치의 ABC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예. 또는 공동 기자회견을 한 까닭과 속사정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선 첫째는 안 의원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 거기에 나타나서 한 얘기의 본질 부분은 송호창 의원이 읽은 부분은 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자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또 달리 껴안아야 할 야권 이외의 중도 보수층의 반발과 비판 등을 의식했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셈법이 있군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와 같은 형식의 문제를 제끼고서 왜 하필이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느냐, 예.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오늘입니까? 첫째는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 간의 어저께 회동의 결과로서 예. 양쪽이 더욱더 극한 대치로 가거나 예. 아니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얘기가 잘 돼서 전국 타결의 기미가 보이면 예. 안철수 의원 쪽은 존재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네, 그래서 적절한 타협보다는 특검자는 내가 먼저 주장을 했고, 예. 나도 여기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바로 오늘로 잡은 것 같고, 28일 날 독자 세력화 할 때 해도 될 이야기를 예. 굳이 나누어서 측근인 송호창 의원 보고 읽으라고 하는 기자회견 한 내용은 그 까닭이 아닌가가 우선 되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신야권 연대 안에서 네. 당신이 특검제를 주장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른바 공동전선 공동투쟁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 노력 부족, 성의 부족, 열정 부족에 대한 신야권 내부에서의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28일 날 독자 세력화에 대한 방침을 발표할 때 네. 미리 이렇게 띄워서 흥행몰이라고 할까,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말하자면 예고편 상영하듯이 한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지 않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이른바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기득권을 누린 정당이라고 할 만큼 국가를 생각했다면, 예. 송호창 의원이 나오지 말고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주장 속에 담긴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격식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특검이다 아니면 박창신 신부 발언이다 해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는 겉으로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속으로는 6월 지방선거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령 예. 뭐 저 어떤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이 있고 구매 담당이 있고 얘그 있다고 인사 담당이 있다고 예. 하면 저쪽은 아무리 바빠도 이쪽은 이쪽대로 굴러가고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검 정국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대치할 때의 그 담당자들은 담당자대로 따로 있고 예.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이번에 되냐 누가 이기느냐 대통령 선거 때보다 결과가 어떠냐 갖고서 예. 그냥 복잡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아마 여의도는 지방선거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 토론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예.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까지 합쳐서 수천 명이 관련돼 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전을 할 포인트가 서울시장입니까? 아니면 호남권입니까? 당연히 서울시장. 서울시장입니까? 당연히? 예. 어느 나라나 수도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비중 그건 엄청나지만 대한민국은 한때는 지금은 들립니다만 서울이 대한민국의 전부라고 할 만큼 컸지 않습니까? 예. 이 서울시장 이 자리야말로 지방선거에 꼬시고 각 지역에서나 출마한 후보들은 자기 지역에서 또는 내가 당선되냐 우리 후보가 당선되냐가 관심이겠지만 예. 전국적인 관심으로 볼 때 국민적으로 그래도 가장 많은 조명을 받고 관심을 끄는 곳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시장 누가 되느냐 어떻게 누가 출마하느냐 예. 어떻게 격돌하느냐 등등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야권은 어떤 움직임이에요? 야권의 경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예. 부동의 후보인 거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내부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당도 있습니다만 먼저 야당부터 말씀을 예. 드리면 박원순 시장은 현재의 자기 지지 구도를 가지고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여야 대치 구도의 그 여파로서 네. 당락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도 보수층들을 좀 껴안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공개적 그리고 확신에 찬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겁니다. 예, 예. 그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나지만 긍정평가를 하고 보수 계층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그동안 관훈 토론회 등등에서 해왔지만 예. 그것보다 세력적 의미로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의 공개적이고 확신에 찬 지지가 필요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안철수 의원은 후보 낼 것 같은데요? 자기들도 정치 세력화하면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하나는 딜레마고 하나는 복잡한 계산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독자 세력화를 할 경우 예.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나는 아무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내는 경우에 서울을 내지 않고 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말하자면 대표이사 없이 예. 중역 없는 회사 차리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명분상의 문제니까 어찌어찌해서 타결된다 하더라도 예. 사실 복잡한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뭔데요? 차기 대권 문제죠. 차기 대권 도전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네. 적어도 야당 내에서 우선 예선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잠재적 경쟁자 중에 한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후보를 내지 않고 박원순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지난번처럼 했는데 지난번에는 서울시장까지만 됐는데 네. 다음에 가서 대권 잠재적 도전자가 되면은 왜 제주는 뭐 누가 부리고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밀실담판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공개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안철수 세력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또 그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장에 내년 6월 4일 날 당선되는 시장은 네. 2018년도 한 5, 6월쯤에 임기가 종료가 되고 네.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17년에 있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중간에 그만둘 거냐 안 그만둘 가장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그렇죠. 겁니다. 예. 새누리당이 이분 다음에 대통령 나오려고 중간에
저 서울시장 그만둘 거라고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럴 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 그것만이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게 안 되고서 둘이 밀실하면 지난번 홍영표 의원 그렇죠. 다 까발린 김학용처럼 사실인지 문제를 떠나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명분만 돌파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장사죠. 왜냐? 야당 내에서 박원순 시장이라는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시장으로 묶어놓고 그때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의원이 대권 도전할 때는 도와주지 않을 도리가 없겠습니까? 그렇겠죠. 문재인 의원하고 격차는 이미 엄청나게 벌어져 있고 그래서 그 내부에 이런 두 사람 간에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복잡하군요. 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또 문제예요? 이거 다 문제가 많네. 새누리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지도나 현직이 갖고 있는 이 유리한 점 등등을 포함할 때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나섰을 때 야당에 대해서 우리는 박근혜 후보 같은 분이 있다. 아니면 전에 이명박 후보 같은 분이 있다고 할 만큼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을 대물형, 거물형 후보감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도 자천타천, 저런 분도 자천타천 하지만 자천타천으로 나오는 거야. 뭐 몇백만 명이 나오는들 어떡하겠습니까? 완전한 빅샷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고심을 하고 고심한 끝에 이 정도면 해볼 만한 사람들이 한 두 분 정도로 오늘 이 시간 현재는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진 잠깐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분이 바로 정몽준 의원하고 김학식 전 총리. 여기서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을 먼저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있으니 그냥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가나다 순. 이분은 국회의원 한 번도 하는데 국무총리를 하셨고 이분은 7선인데 그렇고 한데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그 연령도 이분이 많으시고 하니까 편의상 그런 것이니까 전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두 분이 그래도 잠재적 경쟁자로서 박원순 후보의 대항마로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홍문종 사무총장 이분은 이제 지방선거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거든요. 이분이 가끔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어떤 때는 김황식 전 총리를 띄우고 어떤 때는 정몽준 의원을 띄워서 여론을 이모저모 탐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48년생으로 호남 출신입니다. 장성 출신입니다. 대학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 경력은 대부분 법조계 경력인데 화려하시죠. 내가 어디 뭐 부장판사 이런 건 할 것도 없고 우선 대법관을 마친 다음에 감사원장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국무총리를 아마 대법원장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뭐 뜻하지 않게 국무총리로 가셨다가 이명박 정부와 함께 물러나서 그 요즘에 독일 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학규 전 대표도 갔다 오시고 독일의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이라든지 다민족이 사는 거라든지 경제력이 이렇다든지 노사관계가 어떠다든지 그래서 그런지 이분도 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중간에 왔다 가긴 했습니다만 한 1년 5개월 동안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 뭐 공부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관찰하고 보셨겠죠? 왔겠죠. 이분의 경력은 이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가나다 순에 의해서 정몽준 의원. 정몽준 의원은 다 보시죠. 정몽준. 51년생입니다. 연배는 좀 차이가 있죠. 46년생하고 하니까. 부산 출신이고 이분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고 잘 아시다시피 정주영 회장의 아들이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지금 최다선 7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경력이 있죠. 대선 출마를 해서 2002년도에 국민통합21이라는 당을 창당했다가 다시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을 했는데 거기서 노무현 쪽으로 단일화가 돼서 일단 단일화해서 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지지를 철회를 했어요. 그 후에 어찌해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거기에 대표가 됐다가 또 지난해 대선 예비 후보 경선 때는 박근혜 후보에게 대항해서 출마를 선언했는데 여러 가지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지 70일 만에 경선 불참 선언해서 지금까지 와 있지만
내노라한 실력자고 중진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인지도도 네. 높고요. 이 두 분 중에서 둘이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가 나가야 돼. 여기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에요? 자, 본인들은 피가 마르겠지만 예. 구경하는 사람끼리는 경쟁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제일 재밌죠. 네, 구경하기에는. 예. 그런데 그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이 두 분은 속된 말로 하면 꽃강화 태워서 추대를 받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삼고초려를 해서. 당연히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후보가 무난하게 될지 모르지만 예. 새누리당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흥행에 성공을 못해요. 경쟁력도 떨어지죠. 여기서 그냥 야전처럼 막 치고받고 해서 그럼요. 올라오는 것이 그 경쟁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럼요. 만약에 여기서 한 분이 추대를 원해서 추대된다. 네. 그 사이에 야권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의원 간에 헤어졌느냐 합쳤느냐 지지하느냐 마느냐고 하면 여론에서 큰 파이가 그쪽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새누리당 내에서 그냥 점지가 돼서 임명된 후보처럼 되지만 예. 국민적 흥행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라는 건 웬만한 나라보다 큰 그럼요. 인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여기는 경선 고민. 거기는 어떻게 제휴하느냐 연대하느냐의 고민. 이렇게 해서 박빙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